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민법 파이널 정리, 민법 파리타임 54강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카등기 담보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어렵지만 양이 적기 때문에 한 문제 꼭 맞춰야 됩니다. 일단 특별법은 항상 적용 범위가 중요하죠. 이 카등기 담보법은 사채업자를 막기 위해서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법입니다. 즉 박정희 1970년대 을에게 부동산 7억짜리가 있는데 요즘처럼 대출이 쉽게 안 됐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대보증 세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대기업들도 사채를 아주 많이 이용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당연했겠죠. 우리 7억이 있는데 갑자기 큰돈 3억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기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를 찾아갑니다. 그럼 3억을 빌리는데 채권자가 이러죠. 3억 못 갚으면 그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라고 대물면제 예약을 받아두고 자기 앞으로 가등기하거나 더 심한 사람들은 아예 7억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둡니다. 을은 돈이 아쉬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갑 앞으로 가등기했지만 보존 가등기가 아니라 3억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한 이게 가등기 담보고, 갑 앞에 소유권 양도에 있지만 3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게 한 거라 이게 양도담보가 됩니다. 그럼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자, 그럼 갑은들이 돈 갚기를 바랄까요? 안 갚아야 7억짜리 먹어버리죠.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3억 빌려주고 7억짜리 먹어버리면 이 채무자 우리 서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을이 약속대로 3억을 못 갚으면 부동산 7억짜리 소유권을 뺏기는데 이때 차익 있죠? 이 차익을 반드시 을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걸 청산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차익을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즉 청산해야 갑은 소유권 취득하도록 만드는 이 법이 주 골자입니다. 채무자가 손해를 덜 보겠죠? 그럼 이 법이 적용되려면 사채업자를 맡게 한 거라 금전 소비대 차이만 적용됩니다. 다른 채권 적용 안 돼요. 그럼 소비대차가 대여금 채권 같은 말이죠. 그리고 대물면제 예약을 해야 되고 이 부동산 채권액을 초과해야 의뢰를 부할 필요가 있죠. 그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 가능해야 이 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비대차가 중요해요. 매매대금은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공사대금 채권도 적용돼 안 돼요. 사채업자가 힘들게 물건 매매하고 땀 흘리고 공사하는 거 아닙니다. 사채업자는 돈놀이 하는 거죠. 돈놀이 채권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공사대금 X. 자, 그럼 이제 사용소유권은 이런 거죠. 자, 을에게 만약에 X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갑은행에서 3억을 빌리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보세요. 그럼 갑이 저당권자,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 설정자죠. 소유자가 설정자. 그럼 갑은행이 X 아파트에 저당권 취득했죠. 그럼 이제 이 아파트에 누가 살아요? 갑은행이 산 거 아니죠.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가 여전히 사용수익합니다. 그러면 아까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똑같다 그랬죠? 똑같은 성질입니다. 자, 여기서 을이 아파트를 평한테 임대차에서 월세 차임이 나와요. 그럼 은행이 받아간 거 아니죠? 월세는 여전히 설정자 채무자가 받아가고 을은 갑에게 이자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수익은 채무자가 하고 임대차에도 채권자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하는 청구 못합니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똑같다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채권자들은 사용수익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하면 차임을 부당이득하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도담보권자가 즉 채권자가 인도청구한단 말은 채무자가 지금 돈을 못 갚았단 말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지체에 빠져서 또는 이 채무자로부터 목조물을 인도받은 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로부터 임차한 제3자가 있다. 그럼 지체에 있으니까 인도 청구하는데 아까 양도담보권자는 청산해야 소유자죠. 청산했다 말 없죠?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인도 청구 못하고
지체에 있으니까 실행을 근거로 인도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비교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기속청산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7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에 먼저 저당권자 A가 있고 그다음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이제 똑같다는 거 아세요. 갑이 있고 또 갑보다 후순위 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주어가 갑입니다. 갑이 변제기에 돈 못 갚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럼 갑은 이제 부동산 뺏어온다고 실행 통지하는데 이때 무엇을 통지하는가? 청산금이죠. 청산금은 부동산 평가액 7억에서 갑이 주어니까 갑의 채권 3억이죠. 이걸 피담보 채권이랍니다. 근데 갑보다 선순위 권리자 A가 있잖아요. 그럼 A 채권도 포함해서 함께 빼줍니다. 그럼 5억이 되죠. 그럼 7억에서 5억을 빼면 2억이 됩니다. 선순위 채권액을 왜 빼주냐면 자, X부동산이 경매가 나오든 뭘 하든 간에 갑보다는 무조건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그러면 지금 갑은 소유권을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저당권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네요. 그럼 갑이 나중에 2억을 결국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순위 채권도 피담보 채권에 포함시켜서 같이 빼줍니다. 그래서 2억이 되는 거죠. 다음 누구에게 통지할까요? 이 X부동산과 연관이 있는 채무자 등과 이 후순위 권리자 B에게도 통지합니다. 이날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2개월간 다시 돈 갚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때 돈 못 갚잖아요. 그럼 채권자는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소유권 뺏기고 물건도 뺏기는 거죠. 이게 마치 매매처럼 동시행관계가 됩니다. 그럼 갑은 부동산을 평가해야 텐데 갑이 양심의 털나서 7억짜리를 6억으로 평가했어요. 그럼 청산금이 1억으로 아주 적게 되네요. 이렇게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도 실행 통지 효력이 있고 청산기간 진행합니다. 주관적으로 몇 대로 평가했죠? 이렇게 아무리 낮게 평가해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자, 이날 낮게 평가했죠. 아무리 낮게 평가하더라도 을은 2개월간 돈 갚으면 가등기 담보 말소하니까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설령 2개월까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도 이건 동시행이죠. 이때는 객관적인 정당한 청산금 안 주면 을도 소유권 안 넘기기 때문에 이렇게 주관적 평가에도 채무자 을에게 아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실행 통지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주관적 평가하면 병에게 손해가 생겨요. 자, 청산금이 있으면 채무자 을과 채권자 병 누가 먼저 받아야 할까요? 병도 을이 된 채권자니까 병이 먼저 받을 수 있고 을이 나중에 받습니다. 근데 정상적 2억으로 평가했다면 병이 2억을 다 받거든요. 주관적 1억 평가니까 병이 1억을 못 받게 생겼죠. 자, 그럼 병은 아직 자기 채권 변제기도 안 됐어요. 자기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여기 청산기간에 한해서 병이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매 청구하면 기속청산은 중단되고 다피해당에 참가해야 됩니다. 이게 양심의 털이에요. 이번에는 대가리 총 맞아가지고 7억짜리를 8억으로 평가합니다. 그럼 청산금이 3억이죠? 이때는 그 돈 내놔야 돼요. 이걸 나중에 다툴 수 없습니다. 제가 미쳤어요 라고 다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6억 양심의 털, 8억 대가리 총 같이 잘 비교하세요. 아무튼 청산기간까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았어요. 못 갚았더라도 청산금을 받기 전이라면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법은 철저하게 채무자를 위한 법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지금 변제기부터 10년 지났대요. 그럼 해외대회도 넘어있죠. 이때는 변제해도 말소 청구 못합니다. 다음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여기 선의 3자가 보호됩니다. 그 선의 3자는 항상 정으로 나와요. 이 병 있죠? 그 다음 정으로 나옵니다. 즉 갑은 청산해야 소유자죠. 아직 청산 안에서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인 양 제3자 정에게 팔아버리면
선의정이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채무 변제에도 말소 청구 못하는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기속청산 절차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절차는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파이널 정리해보세요. 자, 사채업자를 맡겨 한 거라 소비대차 채권이 대여금, 차용금 같은 말이고 여기만 적용되고 사채업자가 힘들게 매매 안 하고 땀 흘리고 공사 안 합니다. 다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청구권 보증 가등기인지는 거래 실질에 따릅니다. 등기부 표시를 알 수 없어요. 다음 사용수익권은 채무자 설정자에게 따르죠. 따라서 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 채권자는 채무자나 그로부터 임차한 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담보권자가 월세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 다음 담보권자는 이행치치 빠진 채무자나 제3자에게 지체니까 실행으로서 인도 청구할 수 있지만 아직 청산 안에서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게 인도 청구 못합니다. 다음 기속청산에서는 청산금은 부동산 평가액에서 피사무 채권에 가르고 선순위 채권액을 포함해서 한꺼번에 뺀 게 청산금이죠. 2번은 양심해털.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금액이 미달해도 실형통지록이 있습니다. 3번은 대가리총. 채권자는 자기가 통지한 청산금액을 다툴 수 없어요. 3번 청산금이 없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하고 청산기간 진행해야 됩니다. 담보권자가 목적물 처분하면 선의정은 보대 소유권 취득합니다.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시관계에 있는 게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럼 청산금 지급합니다. 그럼 채무자는 소유권 등기 뺏기고 물건 뺏겨요. 이게 동시행입니다. 그래서 마치 매매계약처럼 채권자가 매매대금 주는 겁니다. 채무자가 부동산 넘기는 게 마치 매매처럼 동시행관계입니다. 비교하실 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네요. 그럼 채무 변제가 선의행이고 채권자가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가 이건 후유행으로 이건 채권자 아닙니다. 다음 경매에 나오면 모든 저당권 소멸하듯이 가등기 담보도 저당권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 돈을 못 받아도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가등기 담보법 끝. 네, 이 파이널 정리는 민법 전과종 총 55개 주제를 딱 24페이지 정리한 초초의 핵심 요약집입니다. 이렇게 얇은 교재 아마 본 적 없죠? 근데 모든 걸 다 담았고 이것만으로 충분히 팔릴지 말지 있습니다. 이 PDF 파일로 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 정확히 적어주면 됩니다. 성명 적으시고 이제 이메일 주소로 PDF 파일을 보내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민법 꼭 적으시고 이름까지 파이널 정리 정확히 적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부동산 실명법이 마지막이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